네, 안녕하세요. 시스템 법칙 낭독회 13번째 12월 4일, 네, 131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영문이고, 네, 영문이, 자, 이렇게 해서, 어디 갔어? 예, 파트 2가 되죠? 파트 2. 그리고 한글은 이렇게 되는데, 파트 2가, 우리 인간과 시스템, systems and us,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챕, 챕터가 네, 3장. 네, 시스템이 훌륭하게 작동하는 이유로 되어 있고요. 좀 넘겨서 151쪽에 가시면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에 놀라는 이유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쭉 더 넘겨보면 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그 182쪽에 보시면 예, 제한된 합리성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쭉 190쪽에 가면 시스템 속의 덫과 기회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네. 그다음에 중독 뭐 여러 가지 악기 타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트 2가 끝납니다. 어, 파트 3를 보면 그러니까 239쪽 뭐 정도 되는데요. 묘하게는 이제 파트 3의 제목이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한 혁신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파트 2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고 본다면 시스템을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라고 이해했다면 파트 3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쭉 기술되는 그런 형태로 책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3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먼저, 자, 뿅. 네. 시스템이 훌륭하게 작동하는 이유, 토지의 메커니즘이 전체적으로 훌륭하면 우리가 이해하든 그렇지 않든 부분 부분이 모두 훌륭하다. 우리는 생물군이 수백억 년에 걸쳐 구축한 자연을 좋아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주어졌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다면 쓸모없어 보인다고 버리는 일은 어리석은 짓 아닐까? 현명하게 수리하기 위해 첫 번째로 취할 조치는 톱니와 바퀴 하나하나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다. 뭐, 삼리합자. 네. 이 장에서는 구조를 바탕으로 스스로 행동을 창출하는 단순한 시스템을 소개했다. 주어진 한계 안에서 균형을 되찾아 실내 온도를 유지하거나 석유를 추출하거나 어선 산단 규모를 어자원의 생산력과 균형 맞추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시스템들은 세상의 어지러운 진동을 견디고 살아남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였다. 과도한 압박을 받으면 시스템이 망가져 전혀 없던 움직임을 보이지만 대체로 시스템은 아주 잘 돌아간다.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이다. 아,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제 관점입니다, 이거는. 네. 시스템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예, 균형 피드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밸런스 피드백. 강화 피드백이 아니라 밸런스 피드백. 이게 이제 동양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음의 원리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록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란 얘기는 이 책이 아니라, 예, 제가 여태까지 시스템 사고에 천착해서 좀 고민하는 그 전체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시스템의 기능에서 일정의 조화로움이 보인다. 태풍이 불어닥칠 때 공동체가 온 힘을 다해 대응하는 모습을 떠올려요. 많은 사람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갖가지 재능과 기술을 동원하면 오랜 시간 애쓴다. 그리고 비상 상황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시스템이 이처럼 잘 작동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기계나 인간 공동체, 생태계 등 우리에게 익숙하고 고도로 가능하는 시스템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고도로 기능하는 시스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여러분도 이미 하나쯤 알고 있을 법한 세 가지 특징은 바로 회복 탄력성과 자기조직화, 계층이다. 여기선 영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회복 탄력성 어딨어? 어? 아, 이 위에 있었군요. 네. 그쵸. Resilience, Self-Organization과 Hierarchy. 그래서 좀 묘한데요. 네. 이때 오화는 and가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예. 원문에는 이걸 오화라고 했네요. 아무리 봐도 and는 아닌데. 어, 한번 보죠. 네. 자, 회복 탄력성, resilience입니다. 아마 잘 생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단어죠. 네. 그래서 resilience라는 개념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번역하셔가지고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로 약간 굳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보건력, 저는 이게 더 어울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회복 탄력성 하면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또 포함되는 말인데 약간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주로 염두에 두는 그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생태에 대한 이야기가 강하다 보니까 심리뿐만 아니라 이제 생태계에서도 레질리언스가 쓰이는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회복이란 단어보다는 네, 복원력이란 말이 더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시스템이 불편하도록 구속하면 약점만 진화한다. 자, 무슨 말인가요? 네. 시스템이 불편하도록 구속하면 placing a system in a straitjacket of constancy can cause fragility to evolve. 말이 저 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constancy can cause fragility to evolve. 뭔가 좀 뉘앙스가 이상한데. 네. 자, 한번 읽어보죠. 회복 탄력성은 공학이나 생태학, 시스템 과학 등 학문 분야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우리가 이야기할 회복 탄력성은 사전적 의미의 회복 탄력성이다. 눌리거나 늘린 채 본래 모양이나 위치 등으로 다시 튀어 돌아가 튀어 오르거나 돌아가는 능력, 탄력성, 힘이나 정신, 좋은 기분 등을 신속히 회복하는 능력. 회복 탄력성은
시스템이 변수가 많은 환경을 견디고 살아남는 능력을 재는 척도다. 회복 탄력성의 반대는 매짐성. 여기서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네. brittleness or rigidity. 경직성. 야, 뭐 이런 단어가 있네요. 매짐성. 네. 이런 한글 단어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개인적으로. 물체가 연성을 갖지 않고 파괴되는 성질이래요. 말하자면 그, 그 딱딱한 대나무가 잘 안 부러지고 휘어지듯이 그 반대의 성질이겠죠. 좀 더 하면 뚝 부러지는 약간. 회복 탄력성은 크나큰 변동을 겪은 뒤에도 시스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가 많이 모인 구조에서 나온다.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네, 원문이 이거 네, 이렇게 돼 있는. Resilience arises from a rich structure of many feedback loops that can work in different ways to restore라는 말 썼죠? 그러니까 recovery라는 말을 안 썼네요. 예,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Restore a system even after large perturbation. 네, perturbation. 네, 이런 이야기. 또 회복이란 단어가 음, 뭐 같은 뉘앙스긴 한데요. 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런 피드백, 오케이. 이런 피드백 이쪽입니다. 이거 이렇게 할게요. 네, 이런 피드백 루프 여러 개가 다양한 시간 척도에서 다양한 메커니즘에 따라 겹치면서 작동할 때, 즉, 한 루프가 실패하면 다른 루프가 움직이면서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 예, 한 루프가 실패하면 다른 루프가 움직이면서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 원문 한번 좀 볼까요? 어디 보자. 보사. 싱글 됐고, resilience is provided by several such loops operating through different mechanisms at different time scales with redundancy. 그렇죠. redundancy. 중요한 단어. redundancy. One kicking in if another one fails. 여기 redundancy란 단어가 오른쪽에는 딱히 없네요. 번역문에는. 그죠? 보이나요? 다양한 메커니즘이 겹쳐 작동할 때 한 루프가 실패한 다른 루프가 움직이면서 역할이 생긴다. 그 생태계를 생각하면 저는 그 생태계의 작동이 아름다운 생태계가 작동되게 하는 어, 큰 기제를 저는 이제 두 가지에서 찾아보는 하나가 다양성, 다양성하고 이 잉여성이거든요. redundancy. 뭐 여러 가지 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근데 여러 개 얘기하면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어려우니까 두 개만 두 개만 선택할 수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한 단어 요인이 바로 다이버시티와 리던던시인데요. 이 다이버시티는 제가 그 진화 생태학 하시는 이 자연대 교수님하고 제가 4년간 부대꼈었잖아요. 이화대에서. 제가 경영학 박사인데 에코과학부에 있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막 얘기 들어보니 와, 진짜 생태계는 다양성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이 다이버시티의 중요성을 이해했냐면 먹이사슬로 아주 쉽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먹이사슬 고리에 연결고리에서 하나가 사라지면 하나의 개체가 사라지면 정확하게 다른 개체가 들어가서 그 먹이사슬을 유지하는 거예요. 끝. 생태계의 회복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그다음에 잉여성은 예컨대 개미를 얘기를 한다면 100마리의 개미가 있을 때하고 한 10,000마리의 개미가 있을 때하고 아까 퍼터베이션? 네. 외부의 충동, 이게 충격이 왔을 때 살아남는 확률이 완전히 다르겠죠. 예, 근데 비가 와서 뭐 강물이 뭐 불어난다든지 했을 때 100마리밖에 없는 개미 집단과 수백만 마리가 있는 개미 집단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잉여성은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필요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 한 번 더 들어가면 이 다이버시티는요, 이게 효율성과 상극이에요. 이 생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리던던시도 역시 효율성도 그렇지만 이제 원가, 뭐 비용 절감 뭐 이런 거하고 좀 상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자연 생태계의 핵심 원리, 다이버시티와 리던던시라고 봤을 때 요놈들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하고 이 상치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우습게도요, 자본주의의 어, 최앞단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여기서 생각이 더 진화했어요. 즉, 다이버시티, 리던던시 하면 좀, 어, 그러니까 다이버시티는 뭡니까? 약간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다. 그게 리던던시가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게 리던던시라 얘기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할 일을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둘 다 효율성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얼핏 보면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인데, 아하, 오히려 당장은 비용이 증가하고 당장은 효율성이 떨어질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이버시티와 리던던시가 중요해 라는 관점을 이미 기업에서는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업은 이미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깨닫고 그런데 어설프게 자본주의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다른 시스템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관료라든가 이걸 보면 다이버시티하고 리던던시는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 효율성 문제와 정반대 아니야? 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셔요. 네. 이게 이 책을 읽다 보면 다이버시티 다양성 좋은 거 아니야? 리단던시 좋은 말이구나. 좋은 말로만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핵심 정신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혹시 그 커멘트 있으신가요?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네. 사실, 네. 자, 회복 탄력성은 크나큰 변동을 겪은 뒤에도 음, 시스템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복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가 많이 모인 구조에서 나온다. 음, 이게 어, 원문 볼게요. A set of feedback loop that can restore or rebuild feedback loop is resilience at
a still higher level. 메타 resilience라는 단어까지 썼네요. 네. If you will. 네. 그래서 오른쪽에는 메타 리질리언스한 단어가 딱히 번역된 것 느낌은 좀 없어요. 그죠? 메타 리질리언스. 뭐 하나의 리질리언스 그 위에 또 하나 더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중첩돼서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아, 재밌네요. 메타 리질리언스란 단어가 이 맛이 안 살았네. 네, 번역문에서는요. 네. 음, 오케이. 아, 여기 있군요. 아, 여기 있군요. 복과수 1년의 피드백 루프는 훨씬 더 수준 높은 회복 달력성을 아니라 굳이 표현한다면 메타 회복성이다. 여기 있네요. 네. 그리고 피드백 루프들이 학습하고 창출하고 보완해서 훨씬 더 복잡한 복구 구조로 진화할 때 훨씬 더 높은 수준 메타 회복성이 생긴다. 자, 복구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볼게요. Even higher meta resilience comes from feedback loops that can learning, create, design, and evolve ever more complex restorative structures.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제가 restore란 단어가 자꾸 눈에 밟혀서 그러는데요. 제가 좀 5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recovery하고 restoration, 뭐 restore, recover 다시요. 네. 하고 restore하고는 뉘앙스가 좀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음, 혹시 다른 분이 좀 추가로 코멘트, 제가 뭐 영문학 박사가 아니어서 영어 하나하나의 기원을 따져가면서 그 설명을 좀 드리긴 좀 힘든데요. re라는 단어를 보면 다시 컴백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recover와 restore의 개념, 그러니까 resilience라는 단어가 이게 쭉 시스템이 유지되다가 외부의 충격이 오면 시스템의 기능이 푹 떨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요거는 리커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옛날 모습대로 돌아가냐 이거예요. 어떠한 시스템이든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복원된다 하더라도 예전의 모습하고 똑같이 복원되지는 않는다. 그건 또 다른 세계다. 라는 느낌이 강한 게 리스토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는 아니다. 어, 새롭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세계는 또 다른 세계다. 어, 과거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어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근데 새로운 세계는 그 새로운 세계에 맞게 우리가 적응해야 할 문제 아니냐. 그냥 또 이런 시사점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복이란 단어가 recovery란 단어를 안 쓰고 자꾸 restore란 단어를 쓴단 말이죠. 원문에서는. 그래서 한 번쯤 에, 뭐지? 라고 의심을 가지시고 한번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됐고요. 네. 시스템. 네, 그리고 여기 학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스템 사고를 제가 이제 쭉 공부하고 하면서 이 학습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대표적인 게 피터 생애가 또 학습하는 조직 뭐 이렇게 번역도 되고 뭐 그러는데 현재까지 시스템 사고에서 이 학습은
이런 맥락에서 학습이구나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지은 게 있는데요. 이 학습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저는 피드백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 영향 관계가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영향을 주는데, 다시 영향을 줄 때는 이전의 모습과 또 다른, 이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진 않죠. 이전 모습에서 뭔가 다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바로 학습이 아니냐. 예. 그래서 저한테는 학습이란 단어는 피드백의 또 다른 표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생각이 아직까지는 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맥락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나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피드백 루프들이 학습하고 창출하고 고안해서, 고안이라는 것은 디자인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디자인, 네, 고안, 네. 훨씬 더 복잡한 복구 구조로, 복구 구조, 네. 레스터 요 얘기죠. 복구 구조로 진화할 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메타 회복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learning, create, design 또는 심지어 진화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음, 어,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드백의 또 다른 표현. 네, 이렇게 저는 저는 해석해요. 네. 그래서 제 해석이 야, 정창권이라는 사람 좀 신기하게 해석하고 있네. 그런데 한번 그 생각이 맞아 틀려. 이렇게 한번 저를 크리틱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기 조직화하는 시스템이며 다음에 이야기할 시스템의 놀라운 특성이 바로 자기 조직화다.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시스템이 학습한다는 말. 쥐가 무슨 사람이야? 예. 인공지능이야? 뭐 딥러닝 항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조직화라고 했을 때 이 셀프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예, 학습이란 단어에서의 누가 학습, 그러니까 러닝이라고 했을 때 누가 러닝 하는 건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 저는 그게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시스템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다른 모습 변화된다. 즉, 그래서 학습의 또 다른 표현은 변화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래저래. 자, 여기 보니까 회복 탄력성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There are always limits to resilience.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 resilience 리밋이 있다는 얘기는 어, 더, 리, 더 resilience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 아니겠어요? 뭘까요? 네. 놀라운 회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다. 우리 몸은 무수한 침입자들을 막아내고 기후와 음식이 크게 바뀌어도 견디며 공급된 혈액을 재분배하고 찢어진 상처를 재생하고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고 신체 일부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부가 없어져도 감당할 수 있다. 게다가 학습할 줄 알고 사회화하고 기술을 고안하고 심지어 신체 기관도 이식할 수 있는 자기 조직화 지능까지 더해져 인간의 몸은 뛰어난 회복 탄력성을 갖춘 시스템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multi-species repair gear up
휴먼 바디 여기 얘기하는군요. 네. Can tolerate a wide range of temperature 어떻게 됐고, 네. 어?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인간의 몸은 하지만 어디 있어? 여기, 이쪽이요. 아이고, 야, 오케이. 여기요.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지능을 더한 인간의 몸이 아무리 높은 회복 탄력성을 지녀도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 여러 종이 서로 견제하며 공간을 이동하고 기후나 영양분 공급,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응해 시간이 흐르며 증식하거나 감소하는 생태계도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다. 인간의 생태계는 또한 학습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유전적 변이를 통해 진화하는 능력도 지닌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할 기회가 변해도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 그 변화를 유리하게 이용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쭉 읽어나가면서 변화라는 키워드가 자꾸 눈에 밟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변화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란 단어가 잘못 오해를 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 모양새가 비슷하게 될지언정 과거가 또 다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MBTI라든가 이런 것 MBTI하고 성격 유형 또 이런 것들 무지 싫어하는 거예요. 무지.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말은 하죠. 네. 근데 그 말은 경로 의존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하던 대로 하게 되면 습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MBTI의 결정적인 단점은 겨- 변화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폭력적인 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이 싫어합니다. 네. 아무튼 네, 계속 갈게요. 네, 좀만 더 읽고 쉬도록 할게요. 회복 탄력성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거나 정적인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회복 그냥 리질리언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회복 탄력성을 지닌 시스템은 대단히 역동적이다. 단기적인 진동이나 주기적인 돌발, 연속과 절정, 붕괴의 장기적 순환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이며 회복 탄력성을 통해 되돌리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다. 정반대로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시스템은 회복 탄력성을 지닐 수 없다. 정적인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적인 안정성은 여기 영어 원문에는 뭐라 되어 있을까요? 예, static, static stability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써 있네. 예, static stability하고 resilience 차이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정적인 안정성은 눈에 보인다. 정적인 안정성은 매주 혹은 매년 시스템 상태의 차이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설 만큼 균형 피드백을 압도하고 훼손해 시스템 구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눈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슨 뜻인가요? 네. 사람들은 흔히 안정성이나 생산성 혹은 더 즉각적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의 특징들을 위해 회복 탄력성을 희생하는데 그리고 그 까닭은
시스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회복 탄력성이 분명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원문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부터 볼까요? Resilience is something that may be very hard to see. 그러니까 정적인 안정성은 눈에 띄는데 resilience는 잘 눈에 안 띈다. Unless you exceed its limits. 음, exceed its limit. Overwhelm and damage the balancing feedback. 이게 exceed may be very hard to see unless you exceed its limits, overwhelm and damage the balancing feedback. 그러니까 충격이 작동되어야 그제서야 움직인다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네요. 네, 정상적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우리 백혈구와 적혈구인가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자 일하러 가지 하면서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네. And the system structure breakdowns. 시스템 구조가 붕괴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resilience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음, because resilience may not be obvious without whole system view. 그러니까 whole system view를 가져야만 볼 수 있다는 얘기네요. People often sacrifice resilience for stability. 사람들은 음, 안정성의 대가로 resilience를 희생한다는 뜻인데, 음, 또는 for productivity, 또는 for some other more immediately recognizable system property. 뭐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안정성은 좀 단기적이고 resilience는 굉장히 더 광범위한 시스템의 규모에서 나타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시스템과 저 시스템 서로 맞물리면서 resilience가 만들어질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례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잠시 제가 잠깐 커피 한잔 하시고 15분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중지 딱 하게. 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소에게 유전자 조작된 성장 호르몬을 주사하면 사료 공급량을 늘리지 않아도 우유 생산량이 증가한다. 호르몬이 소의 다른 신체 기능에 쓰일 대사 에너지를 우유 생산으로 돌리는 것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목축업도 이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생산을 늘렸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생산 증가에 따른 대가는 회복 탄력성 저하다. 소의 건강이 저하되고 수명이 짧아지고 인간의 손길에 더 의존하게 된다. 이걸 좀 더 거칠게 단순화시킨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우유 생산량 문제. 자, 우유 생산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컨대 사료 공급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해결책을 성장 호르몬. 오늘 주입을 하면 생산량 문제가 줄어든단 말이죠. 음, 그래서 문제 해결되는 균형 리프가 생길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줄어드는 거죠. 즉
뭐라고 해야 되나? 회복 탄력성. 소의 우유 생산과 관련된, 그렇죠? 우유 생산과 관련된 소의 회복 탄력성이 줄어들어서 반대로 우유 생산량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강화. 그래서 우유 생산량 문제를 성장 호르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건데, 지연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성장 호르몬 덕분에 생산량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저하되어 생산량을 떨어뜨린다. 이런 메시지로 뭐 정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말씀드린 좀 거칠게 한번 요약을 좀 해본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볼까요? 네, 즉 단기적인 처방과 그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긴 문제의 심화,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상품이나 부품을 소매점이나 제조업체에 적시에 공급함에 따라 재고 부담이 줄고 많은 비용이 절감되었다. 적시. 네. 이게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JIT, Just in Time. 이 도요타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일본에서 도요타 시스템이 와, 미국 기업들을 판판에 이기는 이유가 뭐야? 따져보니까 얘네들은 이런 걸 하고 있었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을 엄청나게 배우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고 부담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재고 부담이 줄고 많은 비용이 절감돼. 하지만 적시 공급에 따라 생산 시스템은 연료 공급 변동이나 교통량, 컴퓨터 고장, 인력 수급 등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에 더 취약해졌다. 이거 지금 이 책이 언제 나온 거죠? 음, 2000, 지금 몇 년도에 나왔지, 이 책이? 아씨, 2008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2008년이면 12년 전이잖아요. 14년 전이잖아요. 코로나 이전 시대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게 아주 제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물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를 많이 쌓아두는 것은 절대 악이었어요. 악. 예, 나쁜 거였고 재고 비용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급 기술, 예, 경영 기법의 고급 기술들은 늘 재고 부담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에 초점을 맞췄었죠. 그래서 재고 부담을 줄였더니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산량이 출렁출렁되고 하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재고가 쌓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하, 그게 능사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주 근데 그거를 예언이나 하듯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1961년에 이 도날드 메도즈의 스승 제이 프로스터 교수가 인더스트리얼 다이내믹스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예. 시스템 메커니즘이 그렇게 탈퇴에 가져가서 안 된다는 얘기를 주리장창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의 또 다른 버전이 바로 비어 게임인 거죠. 사람들의 이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제이 포레스터 교수가 고안한 게임이 바로 비어 게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업 교육에도 많이 적용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은 이 비어 게임을 거의 다 한번 경험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비어 게임을
저만큼 강의할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근데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 좋거든요. 이게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연, 피드백, 의사결정의 충격, 뭐 이런 거 다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게임이에요. 자, 다음 사례 볼게요. 유럽이 수백 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왜 느낌이 그, 아까 스트레이트 재킷 그 느낌이 좀 드네요. 숲의 자연 생태계가 흔히 수령이 같은 외래종 나무 한 종을 심은 조림지로 서서히 변했다. 요거 우리나라에서도 소나무 대표적이죠. 예. 숲에서 목재와 펄프를 높은 비율로 무한히 생산할 유랑이었다. 하지만 다양한 수종이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영양분 조합을 땅에서 빨아 올렸다가 다시 되돌려주지 못하는 숲의 회복 탄력성을 잃었다. 이런 숲은 새로운 형태의 공격, 즉 대기 오염에 특히 취약할 것이다. 제가 소나무를 쓴 이유는 소나무가 모양이 좋으니까 많이 심었더니만 이 재선충에 취약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재선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나날이 심각해질걸요, 아마? 예, 짠. 자, 재선충 하면 증사지침 이제 많이 좋아졌나? 네, 재선충만 볼까요? 늘상 있는 것이어서 예, 진단 방제 실제 2022년이네요. 네, 올해 5월 달 기사네요. 이게 대표적으로 다양성이 충족되지 못해서 생긴 생태계 피해 중에 하나죠. 소나무 재선종 피해 고사목이 1년 새 23% 늘었대잖아요. 예. 계속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부서는 아주 전전긍긍하죠. 예.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은 DNA를 복구하거나 혈관 신축성을 유지하거나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복구 메커니즘이 망가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요 왼쪽에 있는 요 문구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네요. 네. 생태학적 재난도 생태계에서 여러 종이 사라지거나 토양의 화학적 성분과 생물학적 성분이 흐트러지거나 독성 물질이 쌓이는 등 회복 탄력성을 상실해서 발생할 때가 많다. 기업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큰 조직이 회복 탄력성을 잃는 원인은 모두 단순하다. 환경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거쳐야 할 지연과 왜곡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잠시 뒤에 계층을 다룰 때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나는 회복 탄력성을 시스템이 뛰어놀며 정상적인 기능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대지라고 생각한다. 음. 회복 탄력성을 지닌 시스템은 큰 대지에서 뛰어논다. 아, 이 표현 좋네요. 네. 그 시스템이 뛰어노는 커다란 공간은 벽이 부드럽고 탄력적이어서 시스템이 위험한 가장들에 접근해도 그 벽에 부딪혀 다시 튕겨나온다. 시스템이 회복 탄력성을 잃으면 대지가 줄어들고 방호벽도 높이가 낮아져서 딱딱해진다. 결국 시스템은 조금만 움직여도 한쪽으로 추락할 것처럼 칼날 위에서 작동한다. 이게 이제 fragility to evolve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회복 탄력성 상실은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줄 몰랐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문제 없이 떨어지면 다시 복구되고 떨어지면 복구되고 뭐 이런 일 했었는데 왜 이번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서프라이즈 한다는 뜻입니다. 왼쪽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스템은 생산성이나 안정성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 즉 변동에서 회복하는 능력. 이거 원모 한번 볼까요? 이게 몇 페이지죠? 정말요? 대지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표현. 요거 원문이 음, 볼까요? Systems need to be managed not only for productivity or stability. They also need to be managed for resilience. resilience는 어떤 뜻이냐? The ability to recover. 여기 또 recover라는 단어 썼네요. 네, restore라는 단어 썼으면 좋았을 텐데. restore나 recover나 비슷한가 봐요. 네. recover from perturbation, perturbation. The ability to restore. 여긴 또 restore라고 한다 썼네요. 와 repair, repair도 썼고요. 그러니까 recover나 restore나 repair나 그 앞에 공통점은 다 re로 시작하네요. 네, 딱 그런 느낌인 거죠. 뭐. 네. 고, 회복 탄력성 상실은 놀라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네.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뛰어노는 공간보다 놀이에 훨씬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날 시스템이 이미 수백 번 넘게 한 일을 하다가 추락하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을 의식하면 시스템 자체의 회복력을 보존하거나 키우, 키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보인다. 주로 포식자들이 유해동물을 조절하게끔 농장의 자연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권장하는 까닭이 회복 탄력성을 의식하는 것이다. 음, 요게 뉘앙스가 좀 오시나요? 그러니까 포식자들이 유해동물을 조절하게끔, 그러니까 포획자, 그러니까 상위 포식자를 냅두는 거예요, 일부러. 예컨대 늑대라든가, 뭐 우리나라 같은 삭 같은 거, 예. 냅둬도 된다 이거죠. 그 삭을 냅둠으로써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체들이 알아서 조종된다 이거죠. 예. 질병을 치유할 뿐 아니라 신체 내부 저항력까지 키우는 총체적 건강 관리도 회복 탄력성을 의식한 것이다. 원저 사업을 펼칠 때 그저 식량이나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식량이나 돈을 마련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 이번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자기조직화. 진화는 역사적으로, 진화는, 네, 진화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지구 역사상 환경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생존 경쟁에 의해서만 진로가 결정되는 일련의 우연이 아닌 것 같고, 확실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법칙을 찾는 것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Evolution appears to be not a serious accident, the course of which is determined only by change of environment during Earth history and resulting struggle for existence. 일단 낫이에요, 그죠? 네, 저게 포인트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 serious accidents의 코스가 이미 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ut is governed by definite laws. 어떤 어떤 그래 신이 진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진화시킨 게 아니라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법칙이 방향성을 염두에 둔 법칙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진화는 사실은 엄청난 우연의 산물인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음. The discovery of these laws constitute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of the future. 뭐 그렇대요. 예. 이 중요한 업무를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가 한다. 그런 뉘앙스를 우리 도넬라 여사가 쓰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것은 우연이란 단어가 우연이 아니, 이 말을 썼네요. accidents, 이 표현도 좀 그런데, 네. 사실은 진화는 우연이 결과인데,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 아니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요게 더 방점이 있는 표현 같아요. 네. 혹시 달리 해석되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조금 요 대목에서는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어떠십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네. 오케이. 제가 여기서 좀만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복잡 시스템의 가장 경이로운 특징은 학습하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진화하는 능력이다. 이 능력 때문에 수정란 하나가 스스로 분열해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개구리나 닭, 인간으로 성장하고 자연이 유기 화합물질 웅덩이에서 무수히 많은 환상적인 종을 분화시켰다. 우리 사회가 석탄을 태워 증기를 만들고 물을 퍼내고 분업하자는 생각을 떠올리고 발전시켜 마침내 자동차 조립 공장과 마천루 도시를 세우고 전 세계 통신망을 구축한 것도 바로 이런 능력 때문이다. 이처럼 시스템이 자기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자기 조직화다. 용어 정리를 또 딱 해줬네요. 자기 조직화란 such a common property,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데 particular living systems that are we take it for granted. 당연히 뭐야? 뭔가? 아닌데. 여기도. 여기 있군요. 네. The capacity of the system to make its own structure more complex. 더 복잡하게 만드는 능력을 바로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한다. 어, 사실 저도 자기 조직화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그냥 뭐 학습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가? 예, 교연학습 공동체처럼요. 뭐 학습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자신의 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능력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윤송이 단열에 허술한 집 창문에 낀 성에 과포와 용에게서 갑자기 형성된 결정을 보면 소규모의 기계적인 자기 조직화가 나타난다. 씨앗이 싹트거나 아기가 말을 배우거나 이웃들이 힘을 합쳐 유독성 폐기물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더 심오한 자기 조직화가 발견된다. 자기 조직화는 특히 살아있는 시스템에서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시 하는 속성이다. 그게 이제 이거죠. 네. 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조직화는 특히 살아있는 시스템에서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시하는 속성이다. 만일 우리가 자기 조직화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의 시스템이 전개되는 모습에 눈이 부실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자기 조직화의 속성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포함된 시스템의 자기 조직화 능력을 파괴하기보다는 보호하는 일을 더 잘할 것이다. 이거를 어디까지 할까요? 이 정도까지 할까요? 교과서, 합 인력성. 여기,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140쪽이네요. 혹시 뭐 커멘트 있으신가요? 질문이라든가? 뭐, 여기 의견,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렸던 거, 어, 다시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다. 네, 지도 출석부 올려드렸으니까 채팅창에 확인해 보시고요. 네. 혹시 또 코멘트라든가 질문 있으신가요? 뿅. 없으시면 편하게 쓰시면서 참가 생각나시 뿅. 네. 그래서, 어, 공감 노트에 한 줄 한 줄 적어 보시면서 오늘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녹화를 마무리하고요. 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10월 12월 4일 이제 12월 달이네요. 그렇죠? 네. 와우. 13번째 낭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